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수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용팔 뉴스! 오늘 준비한 거가 좀 여러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고요. 총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는요,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1650 기준으로 연말에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가 아마 저희 공급가가 1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일주일 전 공급 가격이 한 48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래도 저번 주 금요일 정도에 저희가 물량을 수소문해보니까 40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3배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너무 오르다 못해가지고 지금 살짝 가격이 주춤한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게 생활 필수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취미 영역에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은 수요가 이제 아예 절멸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더리움 가격이 저번 달 중순에 비해서 2배 좀 넘게 올랐죠. 이더리움 채굴 난이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그래픽카드 가격에 또 불이 붙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에서도 안 좋은 소식, 엄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또 보니까 MSI의 이번 1분기 매출이 역대급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MSI가 매출이 많으면은 아수스라던가 기가바이트라던가 이런 기업도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종류의 유리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엄살을 부려가지고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오른다, 출하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필수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이 임계치다. 그리고 더 오르게 되면은 쿼드로 제품군과 거의 가격이 동등해진다. 쿼드로의 P10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P1000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8만원 정도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그래픽카드인데, 전문가용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4K 출력 DP 단자가 총 4개이기 때문에 다중 모니터 활용할 때 유용한 그런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쿼드로 P1000이라는 전문가용 그래픽카드의 이 메인 칩셋이 1050 Ti와 똑같습니다. 즉 1050 Ti의 가격 상한선은 엔비디아 쿼드로 P100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산 성능이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지금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최고 상한선일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좀 최근에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예전에 허니버터 칩이 한참 인기일 때 다른 과자랑 묶어서 팔았잖아요. 이런 종류의 만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혹은 컴퓨터의 소매점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입니다. 저도 듣기만 했는데 매우 고가의 메인보드, 예를 들어서 AMD에서는 X570이 있고요, 인텔에서는 Z590 같은 메인보드가 있겠죠. 3000번대 그래픽카드, 이것을 총판에 주문하게 되면요, 그런 메인보드까지 같이 끼워서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저희랑 거래하는 총판이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해야지만 갖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다행히도 그동안 3000번대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문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용산 관련된 그래픽카드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3070 Ti와 3080 Ti 그래픽카드의 램이 증가되고 성능이 약간 더 증가된 버전이죠. 이것에 대한 제품 출시일이 임박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언제로 연기가 됐냐? 5월 31일 발표가 되고요, 6월 2일에 3070 Ti의 엠바고가 해제되고요, 6월 9일에 3080 Ti의 엠바고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뤄졌다,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We used to be friends. 또 이제 흥미로운 뉴스 소식이 있죠. 하드디스크로 채굴을 하는 이상한 코인의 등장, 바로 치아 코인의 등장이 있겠습니다. 치아 코인은 2가지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플로팅과 파밍이라는 거죠. 플로팅이라고 하면은 SCV를 생산하는 게 플로팅이고요, 그 SCV로 미네랄을 캐는 게 바로 파밍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약 101기가 정도 되는 플로팅들을 SSD 같은 속도가 꽤 빠른 저장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이것을 좀 고용량의 약간 느린 저장 장치, 그 대신 용량이 많이 큰 하드에 옮겨 담습니다. 하드에 옮겨 놔가지고 여러 개 두면은 그만큼 채굴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들의 기대 수익이 얼만큼 되냐 제가 좀 알아봤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SCV를 몇 개 저장할 거냐, 11플로트당 약 1테라네요. 상식적으로 한 14테라짜리 하드디스크 2개로 채굴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8테라인데 아마 이렇게 좀 줄어드니까 22테라고 하면 약 225개의 플로트를 생성하게 돼서 파밍을 하게 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하루에 약 76달러를 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한 달일 경우에는 20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만 원이면은 당연히 하드를 사서 채굴 하는 게 이득이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드밴스드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채굴량이 굉장히 낮아진다. 앞으로는 처음에는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채굴을 쉽게 하는데 나중에 되면 채굴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즉 해서 채굴을 6개월 정도 진행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증가하고 너무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굴을 해도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뭐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폭등했던 것처럼 하드디스크의 가격도 폭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종류의 겁을 먹으시고 하드디스크를 갑자기 필요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막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는 하드디스크라고 하시면은 웬디 블루 많이 구매하시고 시게이트 바라쿠다 같은 거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자 여기에 속해요. 밴더 이거에 들어가게 되고 총 나가는 출하량 엑사바이트 규모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공급이 성장한 것 엔터프라이즈만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지 않는 엔터프라이즈 하드만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엔터프라이즈 하드가 오르면 결국 다 오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탈 보시게 되면은 288 엑사바이트가 출고됐어요. 5월 1일 기준으로 치아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전 세계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합산하면 얼마냐? 1 엑사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하드디스크 시장 가격의 지각 변동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독, 좋아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텔의 로드맵에 따르면은 이번 연도 후반기쯤에 인텔의 12세대 프로세서가 출시됩니다. 출시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고 좋은 현상이죠. 컴퓨터가 발전이 있다는 것은. 인텔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정책을 하나 펼쳤습니다. LGA 1200이죠. 지금 메인보드에 핀이 있는 방식이고 CPU엔 핀이 없는데 이 핀 개수가 총 1200개예요 이런 뜻이죠. 근데 이번에는 1700개로 늘어납니다. 핀이. 그렇기 때문에 CPU가 물리적으로 커져요. 이 물리적으로 커지는 게 약 11년 만입니다. 이번에 커지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메인보드의 귀퉁이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이용해서 쿨러를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홀의 간격이 7.5cm였어요. 이거를 인텔이 78cm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기존에 샀던 순행 쿨러들, 고가의 쿨러들 이게 재활용이 아예 안 돼요. 꼼짝없이 새로운 쿨러를 사셔야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또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CPU가 커지니까 그거에 맞서서 홀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인텔은 이미 HEDT라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엔드 데스크탑이라는 라인업인데요. 코어 9 시리즈, 코어 X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텔의 워크스테이션 라인업들은 이 80mm 쿨러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쿨러는 이미 80mm 호환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굳이 80mm보다 작고 75mm보다 긴 78mm짜리 쿨러홀을 왜 만들었냐?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다.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저한테 댓글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3배 정도 오르고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다. 두 번째 소식은요. 그래픽카드가 묶음 판매, 끼워 팔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한간의 소문이 있다. 세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3070 Ti와 3080 Ti의 발표 날짜가 아주 약간 밀렸다. 네 번째 소식으로는 치아코인이 굉장히 인기다. 하지만 이것이 하드디스크의 가격 상승에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텔의 새로운 소켓인 LGA 1700의 쿨러 규격이 바뀐 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We used to be friends. 용팔뉴스에 항상 같이 실어서 나가는 게 있었죠. 제 근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머리를 잘랐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소개팅이 아니죠. 나이가 찼으니까 맞선이라고 얘기했죠. 맞선도 그냥 맞선이 아니죠. 유료 맞선을 보고 있는데요. 유료 소개팅을 했고요. 유료 소개팅을 어디서 했냐면요. 수원에서 했고요. 수원까지 저는 용산에서 빠르게 저희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오늘 맞선 있습니다 하고 제가 빠르게 퇴근을 했고요. 무궁화도 아니고 새마을을 끊어가지고 수원까지 갔습니다. 수원까지 가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시청역까지 가가지고 맞선을 받고요. 그리고 용팔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